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결고리 이 내용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것들, 음식, 공기,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까지도 사실 다 입을 통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첫 관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좀 쉽게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 입안의 색이란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 사이에 어떤 놀랍고 또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흔히 입안 상태를 빙산의 일각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비유 많이 쓰죠. 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 몸 전체에서 벌어지는 어떤 더 큰 그림, 그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구강 건강이 단순히 이를 닦고 치실 쓰고 이런 문제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지, 단순 치과 진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구강 관리하면 그냥 충치 예방, 아니면 잇몸질환 치료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글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더 큰 그림이요? 네. 구강 환경이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전신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입안의 문제는 입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문 역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이죠.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음식, 공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문을 통해서 우리 몸하고 처음 딱 만나는 보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끊임없이 외부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최전선인 셈이네요. 바로 그 최전선에서 건강한 구강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역할을 두 가지나 합니다. 아, 두 가지나요? 네. 첫째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공기가 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문제없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돕는 역할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역할이 특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외부의 침입자들, 특히 해로운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방어선을 뚫고 혈류로 들어오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방어벽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방어벽 역할이요. 네, 건강한 치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건강하고 탄탄한 잇몸 조직이에요. 이 잇몸이 물리적으로 또 면역학적으로 장벽을 딱 형성해 주는 거죠. 와, 그 방어벽 이야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만약에 그 방어벽이 좀 약해지거나 무너지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빙산의 일각처럼 입안의 문제가 어떻게 몸 전체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 같아서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그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 나쁜 구강 상태라는 게 단순히 다른 질병과 그냥 관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신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혹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요? 그냥 연관된 정도가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염 같은 게 좀 심해지면 잇몸 조직이 손상되고 막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피도 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혈관이 노출되기가 쉬워져요. 이때 입안에 원래 살고 있던 특정 유해 세균들, 아니면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이 손상된 잇몸 혈관을 통해서 혈류로 직접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입안 세균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혈류에 한번 진입한 세균들은 말 그대로 혈액순환 시스템을 타고 심장, 뇌, 폐, 관절, 거의 몸속 모든 기관과 조직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지는 아주 주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아, 이 세균들이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균 자체가 아니더라도 이 세균에 대항하려고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염증 반응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혈류를 타고 돌면서 전신적인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염증이요? 입안 문제 때문에요? 네. 예를 들면 연구들을 보면 특정 잇몸 질환 세균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꽤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강 내 문제가 혈류를 통해 전신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와, 그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와닿네요. 입안 세균이 혈관 염증까지? 자료에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강 건강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약간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방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의미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비유가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왜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뭐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이런 교훈 이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구강 건강은 절대로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과 분리된 어떤 독립적인 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섬이 아니다. 네, 오히려 전신 건강이라는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의 매우 중요하고 또 유기적인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구강 건강 관리는 단순히 뭐 충치나 잇몸 통증을 예방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리, 심지어는 특정 종류의 호흡기 질환이나 임신 관련 합병증 위험 감소 같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선제적인 조치요? 네, 즉 당신의 입을 관리하는 것이 당신의 몸 전체를 돌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입안 건강을 단순히 그냥 치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전신 건강 관리의 첫 단추이자 필수 요소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 같은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반적인 웰빙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구강 상태가 때로는 우리 몸 내부의 다른 건강 문제를 알려주는 어떤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조기 경보요? 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들의 경우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하고 치료도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난다거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 건조증 같은 게 다른 전신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치아 상태만 확인하는 걸 넘어서 내 전신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입이라는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 몸 전체랑 연결된 수많은 정보와 가능성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숨어 있죠.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말하는 기관,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그 이상이죠. 전신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고 동시에 관리를 잘 안 하면 전신적인 문제의 잠재적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건강관리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료에서는 구강 내 미생물이 혈류를 타고 몸 어디든 이동하면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사실의 기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전신 질환들이 나쁜 구강 건강과 특히 더 강력한 연관성을 보일까? 혹은
구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어떤 질병들이 더 악화될 위험이 높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구체적인 질병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과의 그 양방향적인 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호흡기 질환,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도 요즘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거든요. 알츠하이머병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오늘 접하신 이 자료를 어떤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흥미롭고 또 중요한 연관성에 대해 더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파고들수록 더 많은 질문과 어떤 탐구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사이의 이 깊고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